2025년은요, 아마 우리 역사상 가장 이상하고 또 가장 모순적인 해로 기억될 겁니다. 한쪽에서는 나라 전체가 그야말로 멈춰서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었는데, 바로 그 시간에 다른 한쪽에서는 인류의 미래를 바꿀 기술이 정말 무섭게 진화하고 있었거든요. 자,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이 거대한 위기와 경이로운 기회가 뒤섞여 있던 2025년 그 한 해를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죠. 정치, 경제, 사회, 이 모든 게 한꺼번에 무너지는 이런 퍼펙트 스톰 속에서 한 나라가 과연 어떻게 버티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2025년의 한국이 바로 그 생생한 사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025년의 대한민국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네 가지의 아주 충격적인 키워드를 마주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바로 계엄령입니다. 12월 3일 대한민국 헌정사에 기록된 이 사건은 그야말로 모든 걸 멈춰 세웠죠. 그리고 이 엄청난 정치적 혼란의 배경에는요, 살얼음판 같은 경제가 있었습니다. 성장률은 고작 1%대에 머물렀고 정말 많은 분들의 삶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었죠. 정말 하루하루 버티기 힘든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요, 이 모든 혼돈 속에서 기술만큼은 완전히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질주했다는 점이에요. 그냥 대답만 하는 AI가 아니라 인간처럼 생각하고 스스로 행동하는 에이전트 AI가 등장해서 산업의 판도를 바꾸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위기의 정점에는 결국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치적 격변이 있었습니다. 네, 바로 이 네 가지 키워드가 2025년이라는 거대한 전환의 서막이었습니다. 그럼 이 혼란을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2025년의 시대 정신을 아주 흥미로운 한 단어로 요약합니다. 바로 뱀의 감각이라는 건데요.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뱀의 감각. 이게 뭐냐면요. 뱀이 허물을 벗으면서 성장하고 날카로운 감각으로 주변의 위기를 감지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사회도 낡은 것들을 과감히 버리고 오직 생존을 위해서 모든 감각을 곤두세웠다는 거죠. 거대한 위기 앞에서 나타난 일종의 본능적인 적응 전력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뱀의 감각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곳이 바로 경제였습니다. 2025년 한국 경제는요, 마치 완전히 다른 두 개의 나라 이야기를 합쳐넣은 것 같았어요. 정말 기이할 정도였는데요. 한쪽에선 AI 반도체 수출이 그야말로 폭발하면서 수십조 원의 이익을 벌어들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선 자영업자분들이나 서민들이 소비 절벽과 건설 경기 붕괴로 정말 힘겨워했죠. 예전에는 대기업이 잘 되면 그 온기가 아래로 흐른다는 낙수 효과라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2025년엔 그 연결고리가 그냥 완전히 끊어져 버린 거예요. 반도체 호황으로 번 돈이 사람을 더 뽑는 게 아니라 자동화 설비 투자로 들어가면서 그 온기는 그들만의 성 안에 갇혀버린 셈이죠. 실제 데이터가 그 현실을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1%대 성장률, 1,500원에 육박하는 환율, 정말 숨막히는 숫자죠. 특히 11월 소매 판매가 3.3%나 줄었다는 건요, 국민들이 지갑을 그냥 닫은 게 아니라 아예 걸어 잠갔다는 뜻입니다. 이 숫자 하나하나가 바로 2025년을 살아낸 보통 사람들의 고통의 무게를 보여주는 지표였던 거죠. 그렇다면 이 위기들이 어떻게 차곡차곡 쌓여서 결국 폭발하게 된 걸까요? 2025년, 1년의 시간을 한번 되짚어보면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벼랑 끝으로 달려갔는지 그 과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 연초 1분기에는 반도체 수출 덕에 희미한 희망이라도 있었어요. 근데 총선이 끝난 2분기부터 정치적 대립이 모든 걸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3분기, 소비가 완전히 얼어붙으면서 다들 생존 모드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마침내 4분기, 12월 3일 계엄령이라는 엄청난 충격과 함께 모든 시스템이 멈춰선 겁니다. 위기가 점차 쌓여서 결국 한꺼번에 터져버린 그런 1년의 기록이죠. 하지만 이렇게 거대한 시스템이 흔들릴 때 사람들은 그냥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국가라는 큰 이야기가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보일 때 오히려 수백만 개의 작지만 정말 중요한 생존의 이야기들이 쓰이기 시작했죠. 이제 그 놀라운 변화들을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2025년은 소셜미디어를 휩쓴 해시태그가 바로 해시태그 아보하, 즉 아주 보통의 하루였습니다. 거창한 성공이나 행복이 아니고요. 그냥 아무 일 없이 무사히 보낸 하루에 감사하는 마음. 이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일종의 방어적인 행복 전략이자 우리 사회의 정말 놀라운 심리적 적응력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비 방식에서도 이 뱀의 감각이 아주 잘 드러났어요. 예를 들어서 저렴한 기본 제품에 나만의 것을 살짝 더해서 만족감을 찾는 토핑 경제, 그리고 생필품은 초저가로 사면서도 나를 위한 작은 디저트나 커피엔 아낌없이 쓰는 양면적 소비가 나타났죠. 또 나이나 세대 구분 없이 오직 자기 취향에 따라 움직이는 옴니보어 현상도 아주 뚜렷해졌고요. 결국 모두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행복을 지키는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낸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는 바로 그 순간에 기술은 또 다른 차원으로 도약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에이전트 AI의 등장이죠. 이제 AI는 질문에 답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까지 하는 진짜 업무 동료가 되기 시작했어요. 사회는 마치 과거로 후퇴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기술은 미래를 향한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있었던 이 아이러니, 이게 바로 2025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격동의 2025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뒤에 우리 앞에는 과연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2026년의 전망을 통해서 그 답의 실마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026년의 가장 큰 과제는 뭐니 해도 정치적 안정을 되찾는 거겠죠. 조기 대선으로 새로운 리더십이 서면 경제도 한 2%대로 완만하게 회복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2025년 우리가 그 혹독한 위기 속에서 보여줬던 그 놀라운 적응력과 회복 탄력성이 과연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단단한 기반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이 문장이 2025년을 가장 잘 요약하는 것 같습니다. 2025년은 한국이 민주적 회복 탄력성을 증명한 해였다. 낡은 허물을 벗었다. 문제는 다음에 무엇이 될 것인가이다. 네, 정말 고통스러운 허물 벗기였죠. 이제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그 허물을 벗은 뒤에 우리는 과연 어떤 새로운 존재로 거듭날 것인가? 2025년은 분명 우리 공동체의 한계를 시험한 아주 혹독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과정에서 우리는 위기를 이겨내는 새로운 힘, 바로 회복 탄력성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2026년은 우리가 발견한 그 힘으로 무엇을 새로 만들어 나갈지를 결정해야 하는 정말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